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여행 가방을 가득 실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침 커피를 홀짝이는 사람, 급하게 업무 통화를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체구의 여인이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38세쯤 되어 보이는 김소연 씨는 키가 작고 왜소했다. 낡은 코트와 색이 바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 없이 홀가분한 다른 승객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김소연 씨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탑승 수속 구역으로 들어섰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달려온 듯.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밤샘으로 해숙해진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그녀의 충혈된 눈과 피곤한 얼굴에 드리워진 절박한 슬픔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녀는 매표 창고로 다가가 배낭끈을 꽉 움켜쥐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6시 비행기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매표소 직원은 27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 박지민 씨였다. 그는 이전 손님의 수속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김소연 씨를 잠시 바라본 후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예약 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10초 후 박지민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해당 항공편은 매진되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석만 남아 있습니다. 김소연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물었다. 추가 요금은 얼마인가요? 박지민 씨는 당황한 듯 김소연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그는 정확하게 답변해야 했다.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하시면 150만 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김소연 씨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옷 주머니를 뒤적거려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등 낡고 구겨진 지폐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듯한 돈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김소연 씨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은 다른 항공편 수속을 기다리다가 김소연 씨를 힐끗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고 고개를 저었다. 젊은 명품 드레스 차림의 여성은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정말 비즈니스석을 사려는 걸까? 웬 거짓골을 하고. 중년 남성은 코웃음을 치며 혀를 찼다. 비싼 좌석에 앉으면 특별한 대접이라도 받을 줄 아나 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김소연 씨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지폐를 세기 시작했다. 오직 돈에만 집중하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듯 보였다. 매표소 직원 박지민 씨는 구겨진 지폐 뭉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그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치 억누르고 있는 고통을 애써 감추려는 듯한 떨림이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물었다. 정말로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마치 그녀의 의지를 확인하려는 듯 이번에는 김소연 씨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충혈된 눈은 밤샘으로 더욱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쉰 목소리로 무언가 턱 막힌 듯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순간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지민 씨는 얼어붙었다.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비웃던 젊은 여성은 입을 다물고 눈빛이 흔들렸다. 중년 남성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몇몇 승객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슬픔을 목격한 듯 이제 박지민 씨와 김소연 씨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제야 박지민 씨는 그녀가 사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시간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놓치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김소연 씨의 말이 끝나자 주변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그녀에게 쏟아지던 멸시와 조롱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들에게 되돌아왔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김소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지폐를 세기 시작했다. 격렬하게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하지만 그녀의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 지폐를 제대로 쥐고 있을 수 없었다. 몇 장의 지폐가 매표대 아래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박지민 씨는 김소연 씨를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김소연 씨는 시간을 붙잡기 위해 어쩌면 한 달 월급을 쏟아부으며 단 1시간이라도 빨리 고향에 가려 하고 있었다. 더 넓은 좌석에 앉고 싶어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오직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김소연 씨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18살, 가난한 부산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에게 돈을 붙였다. 23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야간 근무 때문에 고향에 갈 수 없었다. 차비조차 없었던 그녀는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38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는 당장 고향에 갈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돈을 보내는 대신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 언젠가 다른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지금 이 공항에 서 있는 그녀는 고향에 가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서야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시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1시간은 그저 모닝커피 한 잔, 짧은 낮잠, 의미 없는 스마트폰 검색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소연 씨에게 1시간은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 1시간은 그녀가 평생 모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150만 원이라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 그녀에게는 한 달 생활비 전부였을지도 모르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반드시 돌아가야만 했다. 박지민 씨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김소연 씨처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없었다. 그 역시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었고 일 때문에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늘 전화하실 때마다 나는 괜찮다. 일이나 열심히 해라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식 걱정 덜어주려는 부모님의 거짓말일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매표소를 나섰다. 박 주임님, 어디 가세요? 옆에 있던 여직원이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김소연 씨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당황한 채 돈을 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러지? 혹시 뭔가 도울 방법이 있는 걸까? 하지만 비즈니스석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 김소연 씨는 배낭끈을 더욱 꽉 쥐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히 희망을 품을 수 없었지만 기적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없었다. 공항 한쪽에서 박지민 씨는 상사에게 달려가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을 쏟아냈다. 그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비난받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시도해야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1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살 수는 있다는 것을. 박지민 씨는 서둘러 매표소를 떠났다. 무거운 침묵만이 그 뒤를 따랐다. 김소연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떨리는 손에 돈을 쥔 채 서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려 애썼다. 아무도 민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몰랐지만
모든 시선은 김소연 씨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배낭끈을 꽉 쥐고 숨을 죽인 채 감히 희망을 품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 한쪽에서 박지민 씨는 장 과장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원칙상 항공사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이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장 과장님. 숨을 헐떡이는 그를 본 40대 초반의 이용우 과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허둥지둥 뛰어오고. 박지민 씨는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과장님, 매표소에 손님이 한 분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고향에 내려가셔야 하는데 비즈니스석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돈은 있다고 하시는데 잔돈밖에 없으시대요. 이용우 과장은 안경을 벗고 박지민 씨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무료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싶다는 건가? 박지민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돈이 없거나 비웃음 때문에 그분이 비행기를 놓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용우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규정은 규정이야. 미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줄 수는 없어. 박지민 씨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무료로 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도 있잖아. 사무실 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민 씨와 이용우 과장은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항공사 고위 간부이자 특별한 경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배수지 씨였다. 배수지 씨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박지민 씨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미나, 정말 돕고 싶다면 내가 그 돈을 보증할 수 있겠니? 박지민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보증이라니 150만 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그 돈을 물어내야 한다. 박지민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그분이 비행기를 탈 수만 있다면? 이용우 과장은 박지민 씨와 배수지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증인이 있다면 일단 결제해주고 나중에 다른 지원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렇게 김소연 씨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5분 후 박지민 씨는 새로운 항공권을 들고 매표소로 돌아왔다. 김소연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희망을 잃은 듯한 얼굴이었다. 손에는 여전히 채 다 내지 못한 잔돈이 들려 있었다. 박지민 씨는 표를 매표소에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표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탑승하십시오. 김소연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표와 박지민 씨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손에 쥔 돈을 건네려 했다. 자, 여기. 돈 받아야죠. 하지만 박지민 씨는 손을 내저으며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김소연 씨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도무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여자 직원이 다가와 김소연 씨의 손에 150만 원을 쥐어주었다. 이 돈은 저희가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소연 씨는 멍하니 서서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공항에서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그 누구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감동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전까지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지민 씨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가세요. 늦기 전에. 김소연 씨는 고개를 들어 박지민 씨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해숙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든 표를 꽉 쥐고 탑승구로 달려갔다. 마치 단 1초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박지민 씨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부디 늦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전지현 씨는 탑승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거의 탈진 직전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주변 승객들은 여유롭게 줄을 서서 짐을 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은 인생을 건 질주였다. 을 직원에게 건네며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비즈니스석입니다. 직원은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했다. 비즈니스석은 이쪽입니다. 그녀는 좌석이 넓은지, 음식이 맛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오전 6시 정각, 비행기는 이륙하여 새벽의 희미한 하늘로 날아올랐다. 김소연 씨는 좌석에 앉아 배낭끈을 꽉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하늘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낡은 휴대폰 화면에는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누나,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 그녀가 간신히 표를 바꿨을 때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빨리 와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그녀는 메시지를 되뇌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가 과연 기다려주실까? 내가 도착했을 때 여전히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 어쩌면 모든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덮쳤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비행기에 앉아있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김소연 씨는 눈을 감았다. 잠 대신 10년 전 설날 어머니가 떡국을 끓여주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5년 전부터 어머니는 알아 눕기 시작했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괜찮으니 일이나 열심히 해라. 시간 되면 놀러와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2년 전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보러 가려 했지만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돈을 붙이지 못할까봐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해야만 했다. 설에는 꼭 갈게. 작년 연말에 그녀는 약속했다. 그래, 기다릴게. 어머니는 답했다. 하지만 결국 그 설에도 가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어쩌면 너무 늦은 걸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안전 궤도에 오르자 승무원들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김소연 씨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승무원이 식사를 권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디 먼 길 가시는 것 같은데 식사라도 좀 하시죠. 김소연 씨는 화들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승무원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급하게 고향에 가신다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김소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울먹였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남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젖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나직이 말을 이었다.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김소연 씨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창밖 하늘만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급하게 연락을 받았지만 거래처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비행기를 타기로 했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감돌았다. 김소연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행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두려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승무원은 착륙 준비를 알렸다. 김소연 씨는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다.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지금 어디야?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빨리 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 김소연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좌석을 붙잡았다. 기다려. 지금 가고 있어.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엄마.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후 김포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소연 씨는 배낭을 움켜쥐고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하차를 기다렸다. 비행기가 멈추자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출구로 뛰쳐나갔다. 승무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았다. 공항 밖으로 뛰어나온 그녀는 택시를 찾아 헤매었다. 아저씨, 부산까지 빨리 가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한 중년의 택시기사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타세요. 김소연 씨는 택시에 탔다. 택시는 쏜살같이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처럼 그녀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져 갔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급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소연 씨는 울먹이며 답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 모습이라도 뵙고 싶어서. 택시기사는 주먹을 꽉 쥐고 속도를 높였다. 최대한 빨리 가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제발, 시간을 멈춰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얼마나 달렸을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동생이었다. 김소연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동생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빨리 와야 해.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시... 김소연 씨는 숨을 멈추고 애원했다. 엄마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전해줘.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50km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발, 어머니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 김소연 씨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젖혔다. 택시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갔지만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져 갔다. 그녀는 후회했다. 조금만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조금만 더 효도했더라면. 마침내 택시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저기요,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그녀는 쏜살같이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는 채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집 안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마루에는 초조한 얼굴로 서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김소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동생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곁에 꿇어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 버린 어머니의 손 김소연 씨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희미하게, 간신히.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눈 좀 떠보세요.
그녀의 말에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꺼풀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뿐,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어머니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방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김소연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쥔 채 눈물을 쏟았다. 저 왔어요. 엄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차가운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기적처럼 어머니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김소연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침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아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은 감격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어머니가 딸을 볼 수 있도록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떼어 말했다. 소연아, 왔니? 김소연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왔어요. 엄마.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흐릿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죠? 김소연 씨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괜찮다.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그 말에 김소연 씨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가벼운 바람처럼 흩어졌다.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김소연 씨만큼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쥔 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 안았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를 기다려 주셨다. 외롭지 않게 딸의 목소리를 듣고 딸의 손을 잡고 딸의 따뜻함을 느끼며 세상을 떠나셨다. 김소연 씨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마치 그녀의 손을 놓으면 어머니가 영영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계실 거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나고 김소연 씨는 홀로 마루에 앉아 구겨진 탑승권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애타게 구했던 비즈니스석 항공권은 이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만약 이 표가 없었다면 어쩌면 엄마를 만나 뵙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 표는 그저 비싼 좌석에 앉는 표가 아니라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다준 희망이었다. 동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누나, 어머니는 누나가 얼마나 애타게 달려왔는지 아실 거야. 분명 기뻐하실 거야. 김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여전히 탑승권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흘린 눈물을 닦아내고 홀로 마루에 앉아 어머니를 추억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문득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번호는 매표소 직원민의 전화번호였다. 저 김소연입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한다. 아닙니다. 그녀는 전철에 몸을 실고 서울의 집으로 향한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